네, 정치 뉴스 보며 웃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만든 코너입니다. 정치 하하하 시간인데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개편한 지 3주 만에 드디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어제 8명 그 장관 후보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좀 총평부터 해주신다면. 뭐 아무래도 윤 당선자가 이제 내각을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구성하겠다고 했고 어제 보면 이제 정치인이 두 분이잖아요. 추경호 의원하고 원희룡 그렇죠. 전 지사인데 사실 그 추경호 의원도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렇죠. 기재부 통이고 뭐 원희룡 지사는 그 소신이 뚜렷한 분이고 그래서 뭐 대체로 약속대로 능력과 전문성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언론 따라가지 말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인사가 어떤 인사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가부 김현숙 후보자 여가부 문제가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분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선대위 때부터 원래 이제 정책통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정책통이고 그 당선자 생각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 전반을 총괄했고 그래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자 생각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그 평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정책 통일인데 주로 이제 분야가 인구 아니면 보건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가부 폐지 이후에 이제 그 한때 이제 그 보도가 나죠. 미래 가족부로 바꾼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여가부 장관으로 좀 그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현숙 내정자는 이제 제가 가칭 인구가족부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구하고 가족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선자 생각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신설가족부로 인구가족부를 만들겠다. 그 방향은 확실히 인구가족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이분 거죠. 인구가족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과제가 여가부 폐지 장관이 더 먼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폐지하고 나서 인구가족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자, 그 김현숙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인구가족부로 만약에 바뀌면, 근데 만약에 장관으로 다시 한다면 또 청문회 또 받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민주당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대통령자에서 내각이라는 거는 부처라는 거는 대통령의 비전과 공약을 실현할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가부 자기들이 집권하면 여가부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하는 거를 막지 말아 달라. 근데 어차피 지금 뭐 그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 조직 개편 뒤로 미루기로 했으니까 뭐 이미 그건 끝난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도 또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지나고 지방선거 때까지는 협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뽑은 건데, 근데 그때 또 여가부 폐지를 막으면은. 여가부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처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직원들이 뭐 뒤숭숭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현숙 그 내정자 임무도 어쨌든 여가부는 시한부 장관이다. 딱 몇 개월만 일을 하고 폐지 로드맵 발표하고 사퇴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죠. 왜냐하면 없애야 될 부처에 자꾸 인구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으로 있으면 형식과 내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제가 이제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어차피 지금 과반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부 폐지는 한시적인 부처로 빨리 끝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는 생각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국토부는 뭐 저희 당 입장에서 당선자 입장에서 대안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안?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거다. 정책 방향을 정책 방향은 이미 결정돼 있고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거예요. 해법은. 그래서 이걸 얼마나 정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집행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추진력 있고 또 정무적 능력이 있는 사람 원희룡 전 지사를 뽑은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잘된 인사예요. 원희룡 전 지사 입장에서는 도안이면 뭐겠네요. 예를 들어서 해서 본인이 국토부 장관이 돼서 부동산을 확실히 잡는다. 이러면 진짜로 이제 확실한 발판에 올라서는 거고 만약에 그거 아니라 또 부동산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고 도안이면 뭐 아닙니까?
우리 보수 정부의 능력을 인정받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겠죠. 그렇죠. 니들이 해도 별 수 없다. 그렇지. 부동산은. 네, 그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무적 능력을 좀 중시하는 인사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은 이미 잡혔고, 그걸 얼마나 정무적 그러니까 감각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잘 집행하느냐. 시기별로 어떤 정책을 집행할 것인가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고 이제 정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 관료들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여론 살피지도 않고 또 시기에 따라서 예상 못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이제 거기에 잘 대처하는 게 아무래도 정치인이 잘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전지수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8명의 면면으로서 이제 언론의 상당수는 그 윤석열 당선인과의 개인적 인연 이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뭐 대통령제 하에 있기 때문에 내각이 뭐 한 팀처럼 움직이려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같은 능력이라면 인간적으로 뭐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뽑아야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어찌 보자면 말 그대로 이제 장관이라는 자리가 비서잖아요. 엄밀하게 영어로 하면. 그렇죠. 대통령의 비서니까 코드가 좀 맞는 사람을 써야 된다. 코드뿐만 아니라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아무튼 사람 성격에 따라서 대화하기가 좀 불편한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같다면 소통이 잘 되는 여기에 좀 방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추경호 의원이 이제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됐는데 지금 추경 편성을 윤석열 정부 그 출범 후로 지금 일단 그 밀어놓았잖아요. 당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좀 공감대가 있어요? 얘기가 좀 된 게 있습니까? 추경. 추경은 이제 뭐 코로나 50조 애당초 했던 그렇죠. 약속 그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가야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 전반적인 그 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 조정하는 것 이런 걸 같이 뭐 바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그 국채 발행은 좀 부담스럽고 지출 구조 조정은 너무나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고 싶어도 거의 이제 마련 행조 쥐어짜는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한번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도 얘기를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좀 그래요?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국방이지만 지난번에 뭐 경항공모함 수조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 저희들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도 반대했었어요.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그런 거 돌리면 된다. 그런 거 없애죠. 그거 뭐 수조 예산 줄일 수 있고 이제 그런 예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 4월 안에 처리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평가부터 좀 해주시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반대하는 분들이 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반대를 해왔고 그래서 이게 뭐 검찰 수사권 폐지하더라도 딴 데서 수사하잖아요. 그렇죠. 수사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감정적이라고 보세요? 윤석열한테 뺨 맞고 윤석열 후배들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평가가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어리석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원래 이제 중대범죄라는 게 지능범죄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형 범죄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피해자 특히 금융 피해자들이 더 희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들 범죄, 이제 민주당하고 권력, 예를 들어 이재명 뭐 후보자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들 잘못한 거 덮으려고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그 사건들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여론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역풍 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소위 친문 검사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민주당에서 지지자들도 어하할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 좀 내분이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좀 그러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접근을 했고 예. 2차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예.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면 나중에 시간을 둬서 나중에 처리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 뭐 자명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 정부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일단 이런 상원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들 이건 어떻게 평가를? 그렇죠. 그게 착각이죠. 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민주주의사에서? 깔끔하게 안 된다? 안 되죠. 여론 자체가 이게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론은 민주당 범죄 덮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 없애려고 한다. 거기에 친문 검사들도 반대하고 나서고 민주당 내에서도 또 반발하고 나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론상 굉장히 불리하고 당장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할 겁니다. 우리도 다 떨어뜨리려고. 근데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는 이게 이제 지층을 결집을 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층,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대선처럼 뭐 진영 총동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조직선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은 결집시키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조국 수호했던 지지층도 일부는 조국 수호가 잘못됐다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게 조국 수호 시즌 2거든요. 예. 실제로 뭐 이재명 수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 수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강성이라는 게 한 20-30%밖에 안 되잖아요. 선거 굉장히 그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내일 의원총회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제 당론 채택이 되어버리면 그냥 발동이 걸릴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카드가 있습니까? 저희들 뭐 최대한 여론전을 해야 되죠. 여론전 해야 되고 민주당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좀 그래도 합리적인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죠. 이거 뭐 절충점이나 이런 걸 찾기가 힘들죠. 이 건 같은 경우. 사실 그 검찰 개혁한다고 경찰에 많이 몰아줬잖아요. 수사권을. 그게 한 1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과부하가 걸려 있고 지금 수사 자체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둘씩 보도되면 민주당 지도부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분석도 해놓냐면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일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나.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 그러니까 발의된 내용을 보면 중수청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약에 신설을 해서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보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100% 임명권을 행사했을 때 왜냐하면 민주당 추천 2명이 빠지더라도 추천이 될 수 있는 지금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중수청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던데. 그렇게 법을 또 바꾸겠죠.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민주당은. 또 그런다? 그건 발의된 법을 또 바꾼다? 아마 그래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집행은 대통령 내각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도 그렇습니다. 공수처도 우리가 좀 고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 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또 우리가 고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도기 기간 동안에 수사력이 약화되고 또 국민들 뭐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한다. 근데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범죄자 중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민주당 뭐 범죄자들이 1순위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속셈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저나 유영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혹시 대구시장 후보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대구 민심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기다가 지금 여론조사 아까도 전화드렸는데 거기 이제 박근혜 씨가 지지 선언하기 전에 그러니까 했던 조사들도 꽤 나오던데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방송 처음인데 전직 대통령을 다 씨라고 부르세요? 박근혜 씨, 전두환 씨. 이게 이제 탄핵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과 정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씨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은 안 당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 그러니까 대통령 예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준해서 지금 이제 호칭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 불러주시죠.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 같은 문재인 씨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그렇게 되면 진영에 따라서 어차피 대통령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든가 스태프끼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이제 저희는 그 어떤 그 또 예우가 박탈이 됐기 때문에 거의 준해서 이제 그 호칭에 또 요점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유영하 변호사가 만만치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예, 그렇죠. 대구 민심도 아주 술렁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뭐 대구시장 되면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